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재확산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의 평균 확진자 수도 22%나 증가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류도매 시장 업체들 대부분이 다시 문을 열고 활기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문까지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는 대면 수업을 학부모들 상당수가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사교육이나 가외 수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4월 1일인 오늘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일제히 재개장했습니다. 놀이공원도 잇따라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시에서 어젯밤 발생했던 총격 사건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오렌지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40대 히스패닉 남성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재확산 조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의 평균 확진자 수도 20% 이상이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CNN 방송이 집계한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700명, 일주일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동량 증가가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항공 여행객 숫자는 3,8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3월 이후 한 달 기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프랑스도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오는 3일부터 한 달간 다시 전국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Les règles qui sont en vigueur dans les 19 départements en vigilance renforcée, ces règles seront étendues à tout le territoire métropolitain dès ce samedi soir et pour 4 semaines. 봄을 맞아 파리와 리옹 등 대도시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에도 4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봉쇄령 시행으로 병원과 식료품점 등 정부 지정 업종을 제외한 상점 영업은 중단되고 학교는 3주간 문을 닫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코로나19 재확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새로운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접종 이후 백신의 효과는 최소 6개월간 지속되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100% 효과를 보였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르면 이달 초 백신 정식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가 500명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방역 기준도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부산의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은 어제 2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149명까지 늘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교회에선 지난 26일 교인 1명이 감염된 후 다른 교인 10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부산 부산진구의 한 직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18명이 됐습니다. 부산에서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하루 평균 43.7명으로 한 주 전보다 3배로 많아졌습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처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감염이 종조시설, 교습소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계를 격상하여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도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악 동호회는 5명 이상이 모여 노래 연습을 했다가 동호회 회원과 가족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이틀 새 교사와 학생, 가족 등 11명이 감염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특정하게 유행을 주도하는 집단을 분명하게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위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신속한 방역을 위해 자가진단 키트를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의료도매 시장의 한인 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힘차게 출발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서면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LA 다운타운 의리도매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다운타운 의류 업체들이 새 출발하는 자세로 다시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운타운 의류 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정상 영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부터 슬슬 열더니 올 초에까지도 닫혀 있던 거를 지금 오늘 가서 봤더니 한 2달 사이에 열어놨더라고요. 풀가동을 한 것 같은데요. 의류 주문도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주문을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무려 30% 정도나 급증했습니다. 소매업소들에 대한 영업 제재도 완화돼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여기 그다음에 조지아 이런데 다른 지역들은 좀 캘리포니아보다 좀 더 빨리 열었잖아요. 2-3주 전 먼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변화시킨 온라인 소비 심리에 맞춰 업계는 온라인 홍보와 판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대부분의 다운타운 의류 업체들이 코로나 타격에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이번 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는 LA 통합교육부의 대면 수업.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등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교육이나 가외 수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실한 온라인 학교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등학교들의 대면 수업. 대부분의 학교들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인 학생들의 경우 대면 수업보단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분위기입니다. 등하교 시간을 줄여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I realized that I'm able to fit in more activities through online school, whereas a physical school, it took up a majority of my day.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 과외나 대외 활동도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겁니다.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다 보니 타 지역에 있는 유명 과외 선생님을 초청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입시 심사 조건에서 SAT나 ACT 같은 평준화 시험 결과를 제외시킨 것도 한몫했습니다. 대외 활동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더 커진 겁니다. 오히려 사교육에 더 릴라이를 많이 하고 사교육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노베이티브하게 지역 중심으로 학원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리가 머니까 동네 애들만 됐는데 이제 온라인 하다 보니까 자기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 액세스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학원과 풍경도 바꿔놓고 있는 한편 교육의 질에도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지역의 대형 박물관, 미술관도 오늘부터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수는 25%로 제한했습니다. LA 카운티 미술관은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사전에 구입한 뒤에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도 온라인 티켓을 구입한 방문객들이 예약 시간을 정해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입장객의 수는 수용 인원의 50%까지 올라갑니다. 디즈니랜드는 오는 30일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31.3%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음 주에는 모두 240만 백신 도주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의 물량은 2주 전보다 3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석 달 안으로 백신 접종 비율을 전 국민의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각 나라들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젊은 층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국내 의료인 532명에게 물었더니
고열 오한 등 전신 이상 반응이 있었다는 응답은 화이자 32%, 아스트라제네카 78%였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 30대 젊은 층에서 많았습니다. 약간 60대는 거의 증상이 없었어요. 20대, 30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제일 많이 나타났던 이상 증상이 근육통, 70% 정도에서. 영국 정부가 화이자 접종자 1,10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1,300만 명을 분석했더니 화이자는 1,000명당 3명꼴,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명당 6명꼴로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이상 반응이 드물고 증세도 가벼웠습니다.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젊은 층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면 이상 반응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뇌혈전 사례도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55세 이하였습니다. 독일과 캐나다가 고령층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용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예방접종자문위원회도 이런 연령별 접종 전략을 논의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자한테 접종이 됐었으면, 그리고 파이자 백신이 좀 더 젊은 연령에 접종이 됐었으면 이제 그런 이상 반응의 빈도와 관련된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접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먼저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어젯밤 오렌지 카운티의 오렌지시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고. 4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중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명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총격 사건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44살 남성으로 아미나답 곤잘레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망자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 그리고 소녀 1명을 포함해 총 4명입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30분 오렌지시의 한 오피스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건물마당 입구를 봉쇄한 후 창문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여성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개인적 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4,000선을 넘어서는 등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2%, 나스닥 지수는 1.76%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호재였습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숨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국경 장벽 위에 걸터 앉은 남성이 어린아이를 들어올려 4m 장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져 고꾸라진 아이는 충격 때문에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고 그 사이 남성은 두 번째 어린아이를 장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남성은 아이들 소지품을 집어던진 뒤엔 일행과 함께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미립국 업자들이 에콰도르에서 온 3살과 5살 된 어린 자매를 미국 땅으로 떨군 뒤 달아난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경을 향해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보호자도 없이 국경을 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미성년 이민자 수용시설의 경우 250명 수용 공간에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들어차 있을 정도입니다. These kids cross by themselves. Obviously, the parent pays a fee to the smuggler, the cartel member. 부모 없이 밀입국한 미성년자를 가차없이 추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미성년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We're shutting down ICE. We're stopping building the wall. Biden's going to take care of you better. All of these things manifest in this very predictable disaster where we have this overcrowding and terrible conditions. 지난 3월 한 달 동안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을 넘다 적발된 미성년자만 만여 명.
홀로 국경을 넘다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속출하고 있지만 미립국을 시도하는 아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안보실장회를 앞두고 미 국무부가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대북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종훈 특보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입장을 듣고 생각과 관점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엔 북한의 비핵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prejudge the conclusion of any ongoing review, but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Americ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이런 발언은 한미일 3국 안보사령탑의 첫 만남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과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로 국가안보국장은 내일 워싱턴 DC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미국 대북 정책 등을 놓고 첫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will have to execute in lockstep with our close allies, including in this case our treaty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내일 회의에선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LA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부품 절도 사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촉매 변환기는 절도범들이 가장 노리는 부품입니다. 정부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BB가 오늘부터 2달 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CBB는 통합결제 서비스 업체 엘라본과의 제휴 기념으로 현재 결제 수수료가 같거나 더 저렴한 카드를 가진 고객들에게 $1,000의 비자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산불 예방을 위해 야자수 10,000그루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에디슨 측은 건기의 강풍에 의해 야자수 잎이 전력선과 부딪혀 불이 나고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미밸리를 포함한 산타 클라리타, 라케냐다, 말리부 등 지역의 야자수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일요일 쓰레기 수거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위생국은 코로나로 삭감했던 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 지원을 재개하고 이에 따라 일요일 쓰레기 수거 활동을 재개하며 스트릿 선상에 놓인 쓰레기통 수거에 100여 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들은 6월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업계도 타격을 입게 됐지만 경기부양금이 지원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버스 운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오아우 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시정부는 플라스틱 봉지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해 손잡이가 있는 비닐봉지는 금지하지만 마트 내 비치된 손잡이가 없는 비닐봉지는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70세 정년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의 반발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3%를 밑돌 만큼 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재 특보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한 가전 판매점에서 전동 마사지 기계를 파는 기시다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상품의 점검과 청소는 물론 자신보다 나이 어린 관리 직원과의 의견 교환에도 열심입니다. 楽しい。やっぱり働かないとね、活力にならないもんね。 이렇게 법정 정년인 65세가 지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전체의 33.4%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의 28%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자가 늘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채용 수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오늘부터 모든 기업들에게 직원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업률이 3%를 밑돌 만큼 고용 시장이 안정돼 있어 반발은 크지 않습니다. 年金だけだと多分暮らしていくのも結構大変かなと思うんで、だったらやっぱ働いた方がいいかなとは思います。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지만 연금 지급 시기를 되도록 늦춰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미얀마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 교민과 주재원들의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차량 뒷좌석엔 혈흔이 선명하고 바닥과 뒤쪽 창문엔 총격의 잔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쯤 미얀마 양곤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퇴근용 차량에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지인 여성 직원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피격 당시 미얀마 보안군은 차량이 검문에 불응하자 사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차량에 회사 로고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한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원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철수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교민 3,500여 명과 220여 개의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요 업무가 없는 미얀마 재외 국민들에게 귀국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최대 주 3회 임시 운항편을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가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날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한국행 임시항공편 요금도 치솟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은 오늘 군사정권에 맞서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참여한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얀마 군정은 소수민족 반군에는 한 달 동안 휴전을 제안했지만 쿠데타 저항 시위에 대해선 강경 진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박영선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를 20% 이상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송 3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28.2, 국민의힘 오세훈 50.5%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1% 안팎이었습니다.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차이는 22.3%포인트였는데 지난달 21일 지상파 3사 여론조사 때 16.6%포인트와 비교하면 5.7%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여야 모두 핵심 공략층으로 꼽는 20, 30대가 격차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29세 이하는 6.9에서 14.6%포인트로 30대는 11.4에서 18.8%포인트로 간격이 커졌습니다.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에 이어서 여권 인사의 임대료 인상 논란이 이슈화 되면서 이들이 지금 정부 여당애들 느끼는 실망감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7.8%로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2.4%포인트 줄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에선 12%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들의 표심은 주로 오세훈 후보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박영선 24.6, 오세훈 62.3%로 37.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국정안정이 32.6, 국정심판이 54.5%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투표할 것 92.9, 투표 안 할 것 3.2%로 조사됐는데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언제 투표할지 물었더니 사전투표 39.4, 본투표 52.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9.4, 국민의힘 33.2, 정의당 4.1, 국민의당 6.3, 열린민주당 1.7%였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박영준 후보가 20%가 넘는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보선에 나선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민주당 김영춘 26.7, 국민의힘 박형준 46.8%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1% 안팎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지상파 3사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김 후보는 변동이 없었지만 박 후보는 8.3%포인트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50대 이상에서 박 후보의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김영춘 20.8, 박형준 62%로 조사됐습니다. 41.2%포인트 차이로 후보 지지도 차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보궐선거의 의미를 물었더니 국정 안정이 32.1, 국정 심판이 54%로 조사됐습니다. 투표 의향에 대해선 투표할 것 90.7, 투표하지 않을 것 4.3%였습니다. 투표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빼고 언제 투표할지 물었더니 사전투표 35.3, 본투표 53.9%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유권자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8.2, 국민의힘 39.9, 정의당 2.5, 국민의당 4.1, 열린민주당 1.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입소스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무선 전화 면접 얼마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새 코앞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얘기입니다. 재확산, 제3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을 건 백신밖에 없을 겁니다. 접종 속도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는 집단 면역이 가능한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물량은 부족하지만 기회가 오면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